let's go to the time lapse and show you guys that I'm making the chocolate. Go, go, go. 어떻게 하면 현서처럼 영어를 하게 되느냐? 제가 이제 현서한테 썼던 방법은 네. 아, 그러셨구나.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유쾌한 밤! 우와, 우리 오랜만에 유쾌한 네. 밤에 아빠 아빠가 오셨습니다. 아유, 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와, 네. 저희 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선의 유튜브 학습법의 저자 배성기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저자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출간을 2020년 12월에 했는데 네. 그 당시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 네. 아마 엄마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뭐 어쩔 수 없이 미디어 노출을 할 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 네. 유튜브를 가지고 학습이 된다고 네. 이러니까 이야. 엄마들이 솔깃하셨던 것 같고 아. 그래서 책을 또 봤는데 안에 보니까 굉장히 그 실천 가능한 네. 실천 가능한 방법이고 독서라든지 미래 교육이라든지 이제 영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나름대로 좀 설득력 있게 네.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일단 부담이 없었어요. 제가 영어를 뭐 잘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꾸준하게 적절한 시간에 노출을 해주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없었고 일단 돈이 들지 않고 맞아요.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네. 제가 이제 현서한테 썼던 방법은 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활용해서 네. 네. 영상 노출을 꾸준히 해준 거다 보니까 정말 그 경제적으로 가성비 갑이었죠. 아, 그러셨구나. I mean a donut, a muffin again. 이제 먹자 이제. Okay, let's just take a picture, one picture, and we are going to eat it and see you on next video. Bye. 아빠표 영어를 시작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에 아빠가 나오니까 네. 마치 아빠가 다 한 네. 것처럼 네.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영어 교육 업계에 있었고 네. 개인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러저런 책도 많이 보고 네. 이러면서 이제 방향을 좀 잡았던 거고 기존의 엄마표 영어들하고 제가 가장 달랐던 점은 네. 아무래도 책보다는 미디어를 활용을 하게 됐고 네. 실천은 엄마가 다 했죠. 사실 제가 한 거는 진짜 없습니다. 이제 미디어 노출을 통해서 현석 영어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그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금해하시는 네. 거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일 테니까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현서한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는 4살 때부터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에 있는 재밌지만 정말 교육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찾아서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현서한테 노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3년 정도 하면서 아웃풋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때 현선의 방법을 택한 이유는 쉽다, 네. 쉬워서 그랬다라고 하시지만 진짜 어려운 거는 사실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맞아요. 꾸준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웃풋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기대가 없었고 현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기대를 좀 낮추고 그냥 아이가 즐길 수 있게 해줬던 게 이렇게 잘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엄청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24개월 전에는 가급적 보여주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시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보여주다가 아이가 이것만 본다고 할까봐 너무 걱정도 솔직히 되고요. 3년 정도 지나고 나셨을 때도 이걸 계속 보여줘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이 좀 되시기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엄마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도 네. 현선이처럼 네. 아이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만 없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네. 영어에 대한 좀 친숙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 노출을 해주는데 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아무런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조바심이 생기시고 네. 이대로 가는 게 맞나요? 라고 저한테 확신을 좀 주세요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네. 본질은 사실은 듣기 노출을 먼저 해주는 거였고 네. 우리나라 같은 환경을 이제 EFL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EFL 환경이라고 하는 네. 거는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환경, 네네. 우리나라 같은 데들을 네. 얘기하는 건데 이런 환경에서는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네. 여길 벗어나면 영어 노출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환경을 집에다가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영어 노출 환경을 미디어를 활용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이 생겼는데 이거를 정작 이제 교육에 활용하는 거는 조금 늦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개인이고 아빠다 보니까 네. 요거를 최대한 활용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대를 앞서 가셨어요. 시대의 변화를 좀 잘 활용을 했던 네. 그렇구나.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고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말이 늦다 보니까.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좀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미디어 그쵸. 노출보다는 그쵸.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계속 걸어주고 뭔가 자극을 주고 뭐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한테 현선의 방법으로 영상 미디어를 노출한다는 게 혹시나 또 이것 때문에 말이 느려질까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혹시 작가님 생각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도 아이들이 3세에서 6세에 어떤 언어를 얼마나 인풋하는지 그리고 네. 주 양육자인 엄마나 네. 아빠와 얼마나 소통을 네. 많이 하는지가 평생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사소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네. 되는 거고 상호작용이다 보니 사실은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인풋이라는 게 필요한 네, 거고 그렇죠. 우리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이제 네. 연출이 되지만 네. 사실 영어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그닥 없었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활용하면 네. 진짜 원어민들이 사는 그런 집안과 같은 환경을 네.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활용하는 거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네. 대신 오은영 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거를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이 잘 따를 수 네. 있도록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한적이어야 하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디어가 자극적이죠. 네. 책이나 학습을 비해서 분명히 자극적이다 네. 보니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되면 상대적으로 책이라든지 네. 어떤 학습은 네.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네. 대신 아이들한테는 이게 좀 센 자극이다 보니 또 즐길 수 있는 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엄마들이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서 그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그 영어 노출에도 도움이 되고 네. 이렇게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담을 실제로 맘코칭 중에 받으신 적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받은 적이 있었고 언어 치료를 받는 친구들 엄마가 이제 그 제 맘코칭 네. 과정을 신청해서 하신 분들이 네. 계셨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언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영어 아웃풋이 먼저 나왔는데 제가 그걸 지나고 나서 왜일까 고민을 해보니 네. 제가 엄마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채널들이 보면 동요예요, 동요. 굉장히 노래를, 재밌게 네, 네, 아이들이 네. 즐겁게 그러니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네. 즐겁게 이제 동요를 듣고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영어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네.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태도라는. 네,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만만해진 거죠, 영어가. 네. 그렇군요. 좋은 언어적인 유전자를 받아서 또 더 잘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서가 22개월 때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말로. 아, 우리말로 한 문장을 했던 시기가 네. 30개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학술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보통 평균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30에서 36개월 정도의 한 네. 문장으로 말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서가 언어 영재가 아니냐 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평범한 아이예요. 아. 네. 저희도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나 가능한 방법입니다. 정말 누구나 가능한 네.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이제 집에서 노출하시는 시간 외에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저희 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네. 이제 독서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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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리 네. 독서를 꾸준히 해줬고 네. 주로 한글책이었고요. 네. 예를 들면 잠자리 독서를 한 한글책으로 100권 했다 그러면 네. 영어책은 그중에 한 두세 권 정도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네. 때는 그래서 진짜 영어 영상만 하루에 한두 시간씩 보여준 게 전부였고 뭐 아빠가 영어로 티칭을 했거나 네. 대화를 했거나 네. 아니면 뭐 단어 암기를 시켰거나 네. 파닉스를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네. 그 영상 노출하고 가끔씩 영어책 아. 네. 읽어주는 그림책 네. 정도 읽어주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솔깃솔깃 오늘 당장 실천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 또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영어 유치원 도대체 어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영어 유치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준 좋은 방법이 영어 유치원이죠. 하루에 5시간이나 6시간 정도는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아이가 듣기 노출도 네. 될 거고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하면서 네. 말하기도 할 네.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적성에 맞는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도 주눅 들지도 않고 내가 못해도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는 친구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자극일 거고 네. 실력이 일취월장하겠지만 네.
보통 친구들은 낯가림도 좀 네. 심하고 이게 주눅이 들고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영어 유치원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즐겁게 영어를 접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엄마들이 그걸 보고 기다려주시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영어 유치원에서 경쟁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제가 알기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6세 이전에 학습을 하는 거를 네.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학습을 일찍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네.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 수 있는데 경쟁적으로 약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할 수 있어서 네. 영어 유치원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엄마들이 잘 택하셔야지 네. 되고 이제 아이 성향도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온라인으로 요즘 수업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미디어 자체에서 이제 뭔가를 배운다는 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배우는 방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디지털 미디어로. 네. 책이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네. 미디어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오히려 빨리 노출을 시켜주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능력을 키워주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현서라는 친구는 미디어에 노출이 됐지만 네. 미디어 중독이 안 돼요. 중독되는 친구들은 이거 말고는 재밌는 게 없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서랑 이제 게임도 하거든요. 보드 게임도 하고 네. 비디오 게임도 하고 네.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미디어의 중독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현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책 읽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항상 인지를 시켜줘요. 엄마 아빠는 현서가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아라는 인식을 시켜주면 네. 노력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착한 아이네요. 우리 딸은 왜 그 말을 안 들을까요? 저는 이제 현선의 이 유튜브 영어학습법을 이제서야 접해갖고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영어 학원을 다녀야지 하다가 3학년 돼서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갖고 대형 어학원에 보냈거든요. 온라인으로 막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게임 같은 영어 공부, 영상 교육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네,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학습에 대한 얘기인 네. 거잖아요. 지금 교육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자의 동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임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통해서 이제 영어를 좀 편하게 익숙하게 접한다는 시도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게 또 학습이다 보니 특히나 3학년 이상인 친구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네. 논리적이고 이해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상만 보면서 하는 거는 안 되고 네. 학습이 병행이 네. 돼야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여전히 중요한 거는 듣기 노출. 듣기 노출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시간 이상은 3학년부터는 어려울 거예요. 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도 아이가 정말 재밌어하는 이게 디즈니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네. TV 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좀 유치한 이런 영상들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심지어 영어가 너무 싫은 친구들은 유튜버에서 그런 게임 설명을 해주는 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사,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으니까 네, 그런 영상들을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영어 애가 흥미를 가질 만한 영어 학습을 좀 해보자 싶어갖고 지브리 영화들을 좋습니다. 네, 네. 지브리 영화들을 네. 이제 1분만 하지만 영어로 좋아요. 영어로 얘기하게끔 하고 틀어줬었는데 애가 이제 이해를 좀 잘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자막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초반에 한국어 더빙판이라든지 네. 한글 자막 있는 네. 거를 보여주는 거는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선 그 영화 자체가 재밌어야지 빠져들 거고 그렇게 빠져들었을 때 또 반복해서 볼 거고 이러니까 초반에 한두 번 정도는 한글 자막판이라든지 한국어 더빙판으로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영화를 재밌어하면 그 다음에 보여줄 때는 이제 영어로 영어로만. 보여주는 게 좋고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컨텐츠 추천을 할 때도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그 지브리 지브리의 스튜디오.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재밌는 작품들이 거 많죠.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넷플릭스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셔라라고 말씀드리죠. 네. 아, 제가 진짜 이렇게 좀 최근에 태어났으면 영어도 참 재밌게 공부했을 것 같은데. 그쵸. 정말 그러니까요. 단어에 우리는 문법에 진짜 무식하게 네, 깜질하면서 맞아요. 공부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기 힘든 네.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한테는 영어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과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영상을만 보여준다고 애들이 언어를 한다고? 에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어떤 언어학자도 부정하지 않는 거죠. 어렸을 때 노출만 해주면 어떤 언어든 습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습이 아니라 애들의 습득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팝송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쵸.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 막. 어.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쵸. 재미있게 배우고 맞아요. 예, 미디어 활용을 잘하면 정말 노래는 기억이 남네요. 아니, 우리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BTS RM이잖아요. 그쵸. 프렌즈로 맞아요. 미국 네. 시트콤 가지고 네. 공부를 해서 지금 어디서도 영어를 자신감 있게 그쵸. 하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서랑 했던 방법이 제가 없던 거를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낸 건 맞아요.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있었던 방법들인데 네. 연령을 좀 많이 네, 낮춰서. 연령을 낮췄고 네. 집에서 누구나 이제 흔하게 그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네, 사용했던 것 뿐인 거죠. 네, 그쵸. 그렇군요. 작가님 생각하시는 좀 궁극적으로 영어를 잘 배운다는 거, 영어를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어떻게 재미있게 배운다는 거, 그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현서한테 영어는 꼭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게 된 계기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네. 걸 구글에서 한글로 네. 검색했을 때 네. 아니면 영어로 greatest invention이라고 검색했을 네. 때 나오는 그 결과의 차이가 몇백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했을 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도 완전히 달라지죠. 제 책을 만약에 이거를 네. 영어로 출간해서 낼 수 있다고 그렇죠. 했을 때 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독자라든 이런 시장이 커지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영어는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세계 공용어이기 네. 때문에 이런 걸 했을 때 내 아이의 세상이 그만큼 넓어진다. 네. 영어는 저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도 자막을 영어로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붙여봐.